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파업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파업은 LA시정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만 노동자들도 함께합니다. 공항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쓰레기 수거되지 않고 시운영 레크레이션 센터와 교통국도 파업에 동참합니다. 최근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디파짓 금액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하원이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들이 중심이 된 12대가 헤더헛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앞에서 악덕 집주인을 처벌하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 지역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권 역사상 최고 액수의 당첨금으로 기록될 것으로 알려진 메가밀리언 15억 5천만 달러 추첨이 바로 오늘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복권 열풍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와 환경, 낙태, 이민, 총기 규제법 등과 같이 정치적, 이념적 논쟁 이슈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부채 관련 비용 급증으로 전국의 많은 아파트와 다가구 건물 소유주가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들었고 대형 은행들도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 신용카드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 7월은 지구 표면과 해수면이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은 섭씨 16.95도를 기록했습니다. 빙하호 붕괴로 주택들이 잇따라 무너졌던 알래스카주 주노에서는 나무들도 속절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돼 이상기후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 무역 협정을 이행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 즉각 발효됩니다. 중국의 수출액이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하루 먼저 복귀해 잼버리와 태풍 상황을 챙겼습니다. 당분간 잼버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태풍은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하고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진로가 접접 서쪽으로 치우쳐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섰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클리블랜드의 경기에서 강습 타구에 맞아 4회를 마치고 교체됐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15경기 연속 멀티출루를 기록했습니다.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콜롬비아와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8강에 합류하며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일본과 스웨덴, 호주와 잉글랜드가 8강 대결에 나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주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에 대한 등급을 대거 내린 여파로 은행주가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일들이 좀 있겠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실 분들도 그렇고 청소 쓰레기통 내놓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항만을 이용하는 무역업자분들도 그렇습니다. LA시 공무원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일부 시정부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차질이 빚어지는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공무원 노조원들이 8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캐런 베스 LA시장은 이번 파업으로 시민들의 안전이나 홈리스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공무원 파업에도 LA 경찰국과 소방국의 응급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LA 하우징 한라인 운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리스와 하우징 서비스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하루씩 지연됩니다. 당초 화요일에 예정된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하루 미뤄져 수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수요일로 예정된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목요일로, 목요일 서비스는 금요일로, 그리고 금요일 서비스는 토요일로 미뤄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쓰레기 수거 서비스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차 단속이나 대형 이벤트의 인파 단속, 교통 관련 서비스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립 프리스쿨이나 데이케어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LA시가 운영하는 서머 캠프는 관련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즉각 통지할 예정입니다. LA 시립도서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립 수영장은 문을 닫습니다.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은 평소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니멀 쉘터는 이멀전시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습니다. LA 동물원 운영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 변동사항은 8일 LAzoo.org에 게시됩니다. 3.11 콜센터도 오픈하고 정상 운영되지만 대기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LA 세입자 보호협회를 중심이 된 시위대가 어제 헤더헛 LA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이타운 포올과 LA 세입자 유니언, 리버레이션 로스앤젤레스 등이 6개 단체가 타운 웨스턴길을 따라 가도행진을 벌이며 헤더헛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에 집결해 세입자 보호조항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LA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을 위시해 한인타운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참여했는데 이들 시위대는 지난 수년 동안 헤더헛 시의원을 비롯해 시당국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세입자들의 고충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동안 만남에서 악덕 집주인들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호소했으나 LA시 하우징 당국을 비롯한 시 정부에서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 이날 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Oh, go file more complaints. It's like we've been doing that for so many years. Like we're telling you to confront the landlords yourselves. 시위에는 한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종의 세입자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타운의 건물주들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세입자들을 불법 퇴거시키려 한 건 건물주를 정부가 법으로 처벌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건물주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뒤 렌트비를 인상해 새 세입자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LA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이 신축될 수 있는 시당국이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설 것,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이어지는 렌트비 인상을 제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 세입자는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주들이 렌트비 인상을 못하는 대신에 유틸리티비를 과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To get around the rent control law is to charge utilities for units that don't have unit-specific meters. They'll have, an $1,800 monthly rent, and then they'll get an extra $300 charge every month. 한인 진아홍 변호사도 이날 시위에 참여했는데 최근 한인 가운데 세입자들이 부당한 사유로 퇴거 통보를 받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Koreatown, I think that there's been a huge influx of people who are trying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tenants in Koreatown. I think a lot of people are trying to replace. 이들은 헤더 시의원을 비롯한 LA시 의회 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시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기간 동안 미납된 렌트비가 있는 LA시 주민들은 지난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상환해야 되는데 지난 1일까지 체납된 상환을 하지 못한 경우 퇴거당하게 돼 본격적인 퇴거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한동안 이 미국 부동산 투자 효자로 여겨졌던 아파트 등 다가구 건물이 몇 유닛 건물, 효자 건물로 한동안 인기가 많았었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상업부동산 시장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채 관련 비용 급증으로 전국의 다가구 건물 소유주가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 가치는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14%나 하락했습니다. 그 직전 1년 동안 25% 급등했다가 추락한 것입니다. 그간 임대형 아파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원격 근무, 전자상거래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무실이나 상가와 달리 공실률이 낮았습니다. 투자 위험도가 낮고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는 등 수익 전망도 장밋빛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임대료 인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많은 빚을 져가며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몰렸는데,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다가구 건물 모기지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해 2조 달러로 커졌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상업용 건물보다 더 높은 금리, 취약한 것으로 지금 평가받으면서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건물 운영비가 증가했고, 자금 조달의 중요 원천이었던 지역은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좁아졌습니다. 덩달아 부동산 가치도 떨어졌고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호해준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건물주들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금융 전문가 피트는 아파트 임대인들이 수소폭탄급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모두가 사무실 임대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련 채무 불이행 위험은 매우 큰 문제지만 마땅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LA나 샌프란시스코 다가구 건물 소유주들은 이미 수천 채 아파트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30억 달러 규모의 다가구 건물을 보유한 니티아 캐피탈은 지난 3월 투자자들에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대 수익치까지 낮췄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임대 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은행 대출문이 좁아도 국책 모기지 업체 페니메이, 프레디맥이 정부 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많은 건물주들이 나가떨어졌다, 폭탄을 맞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렌트 비용과 함께 건물주가 세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큐리티 디파짓 금액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큐리티 디파짓 금액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 추이가 주목됩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전역에서 비싼 렌트비로 세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높은 렌트비와 함께 덩달아 시큐리티 디파짓까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를 제한하는 법안 AB 12가 가주 하원을 통과하고 주 상원으로 넘겨져 추이가 주목됩니다. 현재 가주법은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새로 들일 때 첫 달치 렌트비와 함께 최고 석 달치의 렌트비 금액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렌트비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세입자들에게는 시큐리티 디파짓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LA시의 경우 렌트비 중간가가 월 2,260달러인데 이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는 7,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렌트비 중간가가 월 3,595달러인데 이 경우에는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가 10,000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AB12는 가주의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를 한 달치 렌트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과 하와이, 알라바마 등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주 아파트 건물 소유주 연합은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를 한 달치 렌트비로 제한할 경우 세입자들이 새 들어 살면서 아파트 유닛에 피해를 입히거나 렌트비를 제때 못 낼 경우에 대비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커버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AB12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AB12는 지난 5월 주 하원을 통과한 후 현재 주 상원에서 논의 중인데 상원까지 통과하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요새 카드 많이 쓰시죠? 장을 봐도 카드 100불이었던 게 요새는 200불, 300불 그럽니다. 카드 금액 올라가는 게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갚지 못할 만큼 써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신용카드 빚에 수렁 속에 미국인들이 빠져들고 있다라고 팍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팍스는 온라인 대출 회사 랜딩트리를 인용해 2분기 미국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최고치인 9,860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런 관련 내용은 곧 공개될 연준의 2분기 가계 부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불과 3년 전 각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으로 신용카드 빚을 빠르게 갚았던 모습과 대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랜딩트리 분석가 매트 슐츠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계속 상승하는 이자율의 직면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특히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천문학적으로 높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슐츠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서 발을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돼도 신용카드 대출 금리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불렀던 유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급등한 유가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억 배럴에 달하는 정부의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방출하며 상승세가 꺾였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일부 산업의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 것도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어 러시아도 원유 공급량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디젤유 도매 가격은 36% 올랐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제트오일 가격은 40%나 급등했으며 휘발유 가격도 19% 상승했습니다. 주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이 에너지와 식료품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이 2%대의 물가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은행업계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 대형 은행의 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높은 자금 조달 비용,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사무공간 수요 약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증가 등이 검토를 촉발하는 압박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은 MAT뱅크, 웹스터 파이낸셜, BOK 파이낸셜, 올드 내셔널 뱅크오프, 피나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풀턴 파이낸셜 등이며 노던 트러스트와 쿨런 프로스트 뱅커스도 강등 여부가 검토 중이로 알려졌습니다. 무디스는 또 PNC 파이낸셜 서비스, 캐피탈론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 피플스 서드 뱅크오프, 리전스 파이낸셜, 엘리 파이낸셜, 뱅크 OZK, 헌팅턴 뱅크 쉐어스 등 11개 은행에 대해서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올 들어 캘리포니아와 뉴욕 지역은행 파산 사태로 불안에 떨었던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업계의 스트레스 징후를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8월 8일 화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남가주의적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집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 이틀간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서 다소 흐린 날씨에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남가주 지역 낮 기온은 평균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의 낮 기온은 이번 주 중에 가장 낮은 하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2도, 66도, 해안 지역은 76도, 6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74도, 낮 최고기온은 9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710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 시에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입니다. 벨플라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패스트레인에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101 이스트 방향 벤나이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소토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엔 버스와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에코파크 지역 101번 프리웨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프리웨이 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8분쯤 알바라도 스트리트 인근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보행자가 대형 트럭에 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 현장에서 숨져 있는 보행자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보행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보행자가 당시 프리웨이를 걸어가고 있던 이유, 구체적인 사망 경위, 사고 경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각종 강절도 범죄 증가로 한인들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범죄는 주로 범죄에 취약한 시니어를 타겟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경찰의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주나 관리자의 대응 역시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LA 다운타운 지역의 한인 입주자들이 많은 시니어 아파트에서는 잇따른 주민 도난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11층짜리 건물에는 총 299유닛이 있고 입주자 가운데 약 80%가 한인으로 추정되는데 관리실에 신고를 후에도 여전히 범행이 발생하고 있어서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전원입니다. 한 피해자는 무려 1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한 한인 제보자에 따르면 약 3주 전 아파트에 살고 있는 80대 노부부가 낮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범이 무단으로 침입해 금고에 들어있던 10만 달러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돈은 피해 노부부가 아들의 사망보험으로 받았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돈으로서 피해 노부부가 불우이웃 돕기 등의 선교활동 자금으로 쓰기 위해 보관해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약 일주일 전에는 80대 여성이 빈집털이로 인해 6천 달러의 피해를 당했고 지난 주말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새벽 시간 현관 문고리가 부서지는 무서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빈집털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두 7,993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했고 이것은 2년 전보다 13.2% 증가한 숫자이며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복권 열기 대단하죠? 네, 메가 밀리언스. 주변에서 많이 사시는 분들 저 많이 봤고요. 돈 걷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10불씩, 4불씩, 5불씩은 안 되죠. 하나당 2불이니까. 계산 어렵다고 그냥 짝수로 갖고 와라. 얘기하시고 그런 우스갯소리 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가밀리언스 잭팟 15억 5천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추첨은 31번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5억 5천만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곳곳의 리커스토어는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여기에 파워벌 복권 추첨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행됐던 파워벌 추첨 결과 1등 당첨 복권이 한 장도 판매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1억 4,500만 달러 당첨이 걸렸던 파워벌 추첨에서 6자리 번호를 모두 맞춘 복권은 전국에서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고 5자리를 맞춘 복권도 없었습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며 파워볼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 영인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간의 실제 격투 이뤄질 수 있을까요? 설마 이 거대 기업의 CEO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진짜로 싸우려는 모양입니다. 또다시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대결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이번에도 머스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머스크는 옛 트위터인 X에 싸움이 X를 통해 생중계될 것이며 모든 수익은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단체에 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결을 준비하면서 종일 역기를 들고 있다면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일터에 역기를 가져왔다고 썼습니다. 머스크는 또 이건 문명화된 형태의 전쟁이며 사나이는 전쟁을 사랑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곧이어 저커버그가 X 대항마로 만든 스레드를 통해 응수했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면서 머스크가 도전해 왔을 때 8월 26일을 제안했지만 그는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대결 생중계와 수익금 기부에 대해 저커버그는 자선단체를 위해 실제로 모금을 할 수 있는 보다 신뢰할 만한 플랫폼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벌어진 혐오 표현 증가와 광고주 이탈 등을 꼬집은 겁니다. 머스크는 뒤이어 내일 목과 등 위쪽 MRI 촬영을 하며 대결 전에 수술을 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주 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설전에서 비롯된 두 사람의 대결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누가 더 실전에 강할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애플이 오는 가을에 내놓는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다음 달 중순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9월 12일이나 13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행사는 주로 화요일에 열렸다는 점에서 12일이 D-Day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13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일반적인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폰은 12일이나 13일 공개되고 사전 주문은 15일부터 시작되며 판매는 주문 뒤 일주일이 경과한 오는 22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 시대를 열었던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이 줌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확대했습니다. 줌은 성명을 통해 회사 근처에 사는 직원들이 주 2회 출근해 동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믿는다라며 재택근무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 50마일 이내에 사는 직원은 주 2회 출근하게 됩니다. 줌은 이 같은 체계를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부르면서 직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50마일이 아닌가요? 한 3-4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의 상징과도 같았던 줌이 이같이 사무실 출근을 지시한 것은 모순이긴 하지만 테크 업계가 일찌감치 재택근무를 축소해온 흐름과 맞물려 있다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EG5 변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의 17.3%가 EG5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전보다 7.5%포인트 비중이 상승한 것입니다. 에리스라는 별명을 가진 EG5는 최근 수개월간 우세종이었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EG5는 지금까지 40여 개 나라에서 보고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산 속도는 여러 하위 변이 중 빠르지만 치명률은 이전의 변이들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출산율도 낮은데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출산 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전국 뭐보다 싼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페어 헬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데 드는 비용 약 5만 달러입니다. 인 네트워크의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연분만의 경우는 15,500달러,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서는 36,000달러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의 전국 평균 비용은 16,500달러,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서는 36,000달러 선이었으며 자연분만의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때 13,000달러, 아웃 오브 네트워크일 땐 27,000달러로 나타났는데 캘리포니아주는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가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방문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성과 홍보에 재시동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전략 중심에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두고 제조업 등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인플레이션 하락, 낮은 실업률 등의 성과를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적 성과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 반도체 지원법 등 법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입법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도 바이든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34%에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거나 알지 못한다 라고 설문조사 71%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게 연일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 71%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한편 어제 백악관에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휴스턴 애스트로즈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3살, 올해 73세였던 지난해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서 승리한 더스티 베이커 감독을 치켜세우면서 사람들은 당신이 전성기가 지났다고 얘기했지만 당신을 제외했다. 나는 그게 뭔지 잘 안다. 라고 강조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80으로 역대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사기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지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또다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선거 사기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에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판사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지도 워싱턴 DC 이외의 곳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거가 사기라는 거짓을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와 개표 방해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 판사 타니아 처트킨 판사는 의회 폭동 가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온 대표적인 트럼프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지연 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very single thing that President Trump is being prosecuted for involved aspirational asks. Asking state legislatures, asking state governors, asking state electoral officials to do the right thing.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 현재 기소된 3건의 재판을 최소한 내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내년 1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3월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5개 주가 동시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 승부에서 대세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 전 부통령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대선 후보 경쟁자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회 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20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가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10년 간격으로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견해차를 살펴봤더니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휩쓸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한 동부 일대에도 초강력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주택, 아름드리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밤사이 인디애나주 남부 지역을 덮친 폭풍우로 가옥이 붕괴되고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토네이도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한 일리노이 주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이 산산조각 나고 농작물이 휩쓸려가 당국이 피해 규모 집계에 나섰습니다. 겨우 지하실에 몸을 숨긴 주민은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I have really sensitive ears, so I could feel it in my ears. And it was loud, it was howling, and it was really scary.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테네시주에 이르는 지역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CNN 등은 동부 일대 1억 2천만 명이 잠재적 태풍 피해 영향권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맑아 보이지만 제가 있는 워싱턴 DC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은 오후 3시에 일찌감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토네이도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초강력 강풍으로 워싱턴 DC에 상륙하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태풍이 발생하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질 것과 정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곳곳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이상기후가 잇따르는 가운데 팝가수 비욘세의 공연장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공연이 2시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로 대표되는 흑인 민권운동의 성지 엘레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흑백 패싸움이 벌어져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NN에서도 지금 한참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몽고메리 한 강변에서 배를 정박하는 문제를 놓고 빚어진 백인과 흑인의 주먹다짐이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집단 구타와 다른 흑인들의 가세에 따른 인종 간의 패싸움으로 점차 비화가 됐습니다. 몽고메리 시가 운영하는 유람선에서 일하는 흑인 근로자 한 명이 유람선의 정박을 막아선 거룻배를 이동시키기 위해 거룻배 줄을 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백인 남성이 흑인 근로자에게 주먹을 날리자 흑인 근로자가 반격에 나서면서 처음엔 1대1 몸싸움이었는데 이후 백인 남성의 지인들로 보이는 또 다른 백인 17명이 가세해 흑인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자 유람선에 타고 있던 사람을 포함한 주변의 흑인 수명이 공경에 처한 흑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다툼에 가세하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번 다툼과 관련해 몇 명을 구금 중이며 일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리드 몽고메리 시장은 무분별한 시민들이 자기 업무를 보고 있던 사람을 공격했다며 몇몇 무모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백일 경찰관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며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망에 연루된 전직 미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 판사는 살인방조 혐의로 전직 미네아폴리스 경찰관 투 타오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타오는 앞서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 연방법원에서 7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타오에 대한 주 법원의 징역형 선고는 연방법원 선고와 동시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방조한 다른 경찰관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앞서 경감된 형량을 선고받는 길을 택한 것과 달리 타오는 유죄를 시인한 것은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라고 죄라며 정식 재판을 택한 바 있습니다. 어제 타오에 대한 선고로 인해 플로이드 사건에 연루된 경찰 관련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선임 경찰관 데릭 쇼비는 2021년 4월 헨레핀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 2급 과실치사, 3급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뒤에는 미국에서 백인이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인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인구조사국 예측 자료를 인용해 2045년이 되면 백인은 미국 인구의 49.73%로 전체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50년에는 47.81%로 더 떨어지고 미성년 인구만 따지면 2050년에는 40%에도 백인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인종이 더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엔젤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게 3대8로 패했습니다. 야, 이럴 거면 엔젤스 왜 지난 트레이드 기간 동안에 바이어를 선택을 했을까? 어제도 3대8로 패하면서 7연패입니다. 플레이오프와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죠. 엔젤스는 이제 오타니 선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엔젤스는 어제 앞서고 있다가 점수를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7연패 중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이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에서 4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강습 타구에 맞고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은 15경기 연속 멀티 출루를 기록하면서 일본 영어 이치로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회 우타자 아리아스와 대결한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초구 직구가 빠졌지만 주무기 체인지업 3개로 헛스윙 3진을 잡아냈습니다. 류현진이 박찬호에 이어 한국 선수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통산 983진 고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3회 첫 타자 로키오를 3진 처리할 때는 칼날 제구력이 빛났습니다. 시속 112km 느린 초구 커브, 그리고 125km로 떨어지는 주무기 체인지업, 결정구인 145km 몸쪽 낮은 직구로 타자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잘 던지던 류현진은 4회 불운을 겪었습니다. 곤살레스의 157km짜리 강습 타구에 맞고도 공을 1루로 던져 이닝을 마쳤지만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류현진은 다친 부위를 부여잡고 한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오른쪽 무릎 타박상을 당한 류현진은 슈나이더 감독의 부축을 받고 내려온 뒤 교체됐습니다. 4이닝 동안 안타 없이 볼넷 1개, 무실점 호투에 이어 나온 부상이어서 더욱 아쉬웠습니다. 류현진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ight knee contusion. He's going to go just for some really precautionary x-rays. Hopefully he's good, see how he feels tomorrow and hopefully good for his next one. 김하성은 오늘도 펄펄 날았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 때 좌전 안타를 쳐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타티스 주니어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습니다. 관중들이 김하성을 연호하는 가운데 5회엔 중전 안타로 의미 있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15경기 연속 멀티 출루,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 기록 보유자인 일본의 이치로와 같은 기록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지금 부상 중으로 빠져있는 클레이턴 커쇼가 이번 주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4연전 경기, 주중 경기죠. 이 주중 경기에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데이비드 로버츠 감독이 밝혔습니다. 클레이턴 커쇼 올 시즌 끝나면 또 자유계약 선수 됩니다. 잘 시즌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자 월드컵에서 남미팀 가운데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한 콜롬비아가 자메이카를 잡고 사상 처음 8강에 올랐습니다. KBS입니다. 우리와 같은 H조에서 1위에 오른 콜롬비아는 16강전에서 또 다른 돌풍의 팀 자메이카를 만났습니다. 득점 없이 팽팽히 맞선 후반 6분인데요. 콜롬비아 주장 우스의 슛골 승부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구주만이 멀리서 올린 크로스를 왼발로 받고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 조별리그 3경기에 무실점을 자랑하던 자메이카 수비진을 뚫어낸 우수맨은 기뻐하며 포효했습니다. 남미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콜롬비아, 자메이카를 1-0으로 잠재우고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콜롬비아가 8강에 올랐고요. 그리고 모로코, 프랑스를 만나는 대진운이 좋지 않아서 모로코는 16강까지가 만족하게 됐습니다. 8강에 오른 팀 보면은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호주, 잉글랜드가 8강 진출팀입니다. 2023년 8월 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